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조정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 한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한국 시장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관심 종목들,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들을 추려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중간 정도의 공격성을 띄셔야 한다,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사이클상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에서 3단계 중후장대나 경기민감 업종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번 그 넘어가는 과도기의 증시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장이 왜 지금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지, 지금 절반 정도의 현금이나 현금 확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향후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중후장대사나 경기민감 업종들 어떻게 이제 좀 진행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서 아직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뿐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인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거의 한 20%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중요한 건 이 급락이 나올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크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인들 물량이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뭐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 정도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한번 조정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단발성 악재로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리가캠이라든지 ABL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무너졌고,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조금 등락폭이 좀 적긴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야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조선, 그리고 조선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움직이고, 그리고 재건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선 갔다가 조선 기자재 갔다가 자동차 자율주행 갔다가 또 재건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상승하는 섹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건 물론 좋은 의미지만, 그게 반짝 상승으로만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거는 분명한 이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으로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연준의 긴축적인 스탠스가 마무리되고 다시 완화적인 스탠스로 이제 바뀌게 됐을 때, 그때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제가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국 주식 시장에서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안 내리면은 뭐 우리나라도 못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이 지금 금리가 더 높은 상황, 한국에서 돈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쉽게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깐 이제 환율이 안정될까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한국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한국 증시가 좋고 주식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이 이제 신용 물량이고, 그 다음에 요 주황색, 갈색깔이 이제 예탁금입니다. 이 파란색 신용 잔고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빚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건전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탁금도 그렇고 다 같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안 좋은 뉴스를 볼 때 항상 안 좋은 뉴스만 볼
볼 게 아니라 좋은 뉴스도 같이 봐야 된다 말씀드리죠. 예탁금은 50조 아래로 깨져가지고 안 좋긴 하지만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용잔고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16조 7천억대로 이제 줄어들었고 이 과정 안에서 빚이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는 높은 상황이지만 이걸 이제 감안했을 때 신용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여기에서 시장이 건강해진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돈 전체적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빚이 좀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빚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불경기는 계속해서 심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유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고 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리와 원유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기가 이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은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불경기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은 살아남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치솟아 올랐고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환율이 안정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금 가격도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불경기고 트럼프 정권 전에 지금 러우 전쟁도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전쟁이 상당히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전쟁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트럼프 정권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영토를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장 흔들기를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기 시작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많이 좀 완화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평화 무드로 좀 갈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평화 무드가 기조가 계속되면은 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하는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연준을 좀 압박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계속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하고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하고 좀 서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이제 불경기를 어느 정도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트럼프 정권 오기 전에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도 그렇고 좀 떨고 있는 양상이 어느 정도는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 S&P 뭐 한 차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줬다가 다시 이제 지지를 바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부러진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로 8월 초에 이제 조금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냥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금세 이제 다시 밀어 올렸고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다 할 만한 부러질 정도의 증시 하락이 없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큰 낙폭이 언젠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정말 잘 가고 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확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23년, 24년도에 다시 한번 강세장이 드러났는데 한국은 여기서 외면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응축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자국우선주의나 관세
관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불안감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1,400원 정도의 환율이라는 것은 시장이 크게 이제 흔들릴 때의 흐름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움직임이 하방으로 좀 나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조정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불안 요소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거 일단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거 예탁금과 신용이 줄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한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저기로 가겠죠?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증시가 11월 들어서도 쭉 빠졌다가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급락 나왔던 그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보여줬는데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러우 전쟁이 다시 이제 격화됐다라는 거.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면서 결국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완화될 거로 보여지지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금 가격이나 달러 인덱스가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금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만 올라갈 때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죠? 그렇죠.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미국의 이제 긴축적 기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거기에다가 아니라기보다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달러에다가 금 가격 상승까지 나왔으니까 러우 전쟁이 다시 격화됐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졌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긴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언급이라든지 스탠스가 매파로 바뀌었다는 것은 낮추고 있던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걸 또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에 우려를 불러오고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찬물을 확 끼얹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아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이제 환율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환율 상승이 이제 계속되고 이게 중요한 건 환율 상승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환차손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환차손으로 인해서 결국 이 자금 이탈이 계속 가속화됩니다. 자금 이탈 가속화는 결국 이제 반대 매매를 불러오고 뭐 이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장기 우상향을 하려면은 신용 물량이 줄어들고 반대 매매가 나가고 이런 거는 좀 어찌 보면 장기 대세 상승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 됐건 이로 인한 시장이 단기간에 발작적인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 물량은 뭐 선현물 시장 모두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도 사실 코스피에서는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수급이 그렇게 좋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한국 시장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이 어려운 국면 하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현금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서 관심 종목들,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들을 추려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지수 차트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무너졌던 요 구간을 아직 이제 깨지 않았을 뿐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뿐이지 저는 결국 이제 이탈이 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돌리는 상승이 쭉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2400선이 깨지며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금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 중간 정도의 공격성, 절반 정도의 현금을 꼭 확보하시면서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보유하고 가는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하고 가고 익절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익절하시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하면서 종목들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띠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건 주식장인이 얘기했던 뭐 제약바이오나 조선이나 자동차 그럼 계속 봐도 되는 거냐? 그렇죠. 현금만 잘 확보하고 계시고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 정도 공격성 정도로만 하셨다라고 하면 계속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더 정확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을 중심으로 한 알테오제는 소량만 그리고 곁들일 종목으로는 HK이노엔이나 녹십자열비, 동아ST,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이제 곁들여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마린솔루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요즘 흐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엔진이나 이런 종목들
요즘 이제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그리고 본행제 관련주까지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보시면 좋긴 한데 어쨌든 주축이 돼야 될 만한 거는 이런 대장주들입니다. 그리고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그대로 보시면서 가면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그대로 가되 현금 확보 신경 쓰면서 가면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요. 향후 이제 돈의 이동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직 이제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짧게나마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검색식이라든지 시황 자료 이런 것들 무료로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오셔가지고 자료들 받아가시고 검색식도 받아가시고 시황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